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악곡의 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A 더하기 B 보이지요? 수학도 아닌데 음악에서 왜 이런 게 나와? 하고 궁금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음악에서도 이와 같이 표시해 놓은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곡의 구성 요소, 즉 마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락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음악의 형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방울꽃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이와 같이 가사를 동시와 같이 표시했다면은 시에서는 이런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배웠나요? 이런 한 줄 한 줄을 바로 행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행이 모여서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방울꽃이라는 이 앞부분에서는 보면은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연 6행인 동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음악에서도 음악을 구성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시에서 행과 연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울꽃이라는 노래의 악보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방울꽃이라는 노래의 앞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세로선과 세로선 사이에 이 사이를 바로 한 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한 마디, 그리고 요 뒤에 여기서 한 마디죠. 한 마디 더하기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동기는 두 개의 동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막 웃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친구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동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여기서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기는 그런 친구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야, 너가 그런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쓰는 바로 동기입니다.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에서 이 첫 두 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작곡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곡을 어떤 느낌으로 작곡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를 모티브,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긴 것도 아니고 단 두 마디에 결정되니까 이 두 마디가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디는 음악 형식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 단위지만 악곡의 형식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는 동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신발을 살 때에 신발 한 짝만 구입하나요? 보통 신발을 살 때 오른쪽 왼쪽 두 짝을 같이 사야지만 신발을 쓸 수가 있잖아요. 한 짝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두 마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악곡의 최소 단위를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동기가 나왔으니까 동기 더하기 이 뒤쪽 두 마디 동기 더하기 동기 네 마디는 네 마디를 바로 작은 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마디 작은 악절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시작은 항상 알파벳 소문자 A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악절과 작은 악절, 여기 하나, 둘, 셋, 네 마디 하나의 작은 악절이죠. 밑에도 네 마디 작은 악절입니다. 이렇게 작은 악절과 작은 악절을 합쳐진 8마디를 바로 큰 악절이라고 합니다.
큰 악절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고 시작은 항상 대문자 A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큰 악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에 작은 악절은 묻는 듯한 느낌을 주고 뒤쪽 작은 악절은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 대답합니다. 쪼로롱 방울꽃이 혼자 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서 이 하나의 큰 악절, 8마디 큰 악절은 아주 작은 동요곡, 짧은 동요곡의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악곡의 형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로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바로 하나의 마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디 더하기 마디, 두 마디로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디, 동기 더하기 동기, 이 네 마디 뭐라고 하지요? 바로 작은 악절. 작은 악절은 네 마디고 영어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형식을 표현할 때에 이 네 마디 앞에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 기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은 A라고 한다고 그랬죠?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악절과 작은 악절이 더해지면 바로 8마디 큰 악절이 되고 영어 대문자 알파벳 A로 이렇게 첫 부분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로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악절과 큰 악절로 이렇게 4마디, 8마디, 작은 악절, 큰 악절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또 어떤 교과서에는 이 작은 악절을 악구 그리고 큰 악절을 악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 악구, 악절 이렇게 사용하든지 또는 작은 악절, 큰 악절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 동기는 악곡의 최소 단위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A와 B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꽃이라는 노래 첫 번째 단 4마디 이 작은 악절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은 영어 소문자 A라고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A라고 붙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개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이 멜로디의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손을 한번 움직여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 미, 솔, 도, 시, 도, 라, 솔, 미, 솔, 파, 미, 레. 됐죠? 자, 두 번째 단입니다. 보세요. 도, 미, 솔, 도, 시, 도, 라, 솔, 미, 파, 미, 레, 도. 이렇게 됐죠? 자, 위에 첫 번째 단과 밑에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 작은 악절, 첫 작은 악절과 두 번째 작은 악절의 가락의 흐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음의 길이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한가요? 똑같다면 어디까지 똑같나요? 그렇죠. 여기 두 마디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여기 두 번째 바까지 똑같네요. 그렇죠? 도, 미, 솔, 도, 시, 도, 라, 솔, 미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솔, 파, 미, 레 밑에는 파, 미, 레, 도 여기 뒷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시를 할 때에 똑같으면 여기도 A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 A하고 첫 번째 작은 악절하고 비슷하니까 A에다가 작은 따옴표처럼 이렇게 그어서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단은 보세요. 요 위에 멜로디만 한번 볼게요. 레, 미, 파, 솔, 미, 라, 도, 시, 라, 피, 솔, 파에 올림표 붙어 있죠. 레, 미, 파, 솔, 미, 라, 도, 시, 라, 피, 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세 번째 단은 위에 두 단하고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없어요. 멜로디의 음의 길이와 가락의 흐름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나왔다 할 때는 바로 B라고 붙여줍니다. 자, 마지막 단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악절 보세요. 도, 미, 솔, 도, 시, 도, 라, 솔, 미, 파, 미, 레, 도. 자, 위에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악절 중에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하고 같은가요? 첫 번째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하고 같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은 A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단, 두 번째 악절하고 같기 때문에 역시 A-라고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소문자 기호를 붙이는 의미에 대해서 알겠죠? 이것은 소문자가 하나 있으면은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구나. 처음 시작이 하는 부분이구나. A-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A하고 비슷하게 노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B가 나오면은 이번에는 앞에 가락하고 또 다른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나오면은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겠네.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악절 단위로 이렇게 알파벳 기호를 표시를 한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악절 두 개를 묶어서 한 도막, 큰 악절 한 도막, 그리고 밑에 큰 악절 또 한 도막 해서 이것은 두 도막 형식, 큰 악절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한 도막이다 하면은 바로 큰 악절이 하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A, B, A-로 이루어진 그런 두 도막 형식의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A, B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하면은 이 알파벳 글자만 봐도 이게 몇 마디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악곡의 형식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이런 것들을 음악 시간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큰 악절 단위로 또 이렇게 묶어서 큰 단위로 묶어서 곡을 분석해서 이것은 소나타 형식이다, 론도 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 사랑을 했다 있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 곡 있죠. 그런 곡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들을,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직접 악보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서 작은 악절 단위로 기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면서 비교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음악을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